안녕하세요, 대소중 학생들. 오늘 미술 수업은 선생님이랑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감상과 비평 시간이에요. 우리가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작품을 감상하는지 선생님이 하나부터 10가지 차근차근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수업은 펠드먼의 미술 비평이에요. 미술 비평은 비평이라고 하면은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인데 이렇게 우리가 감상하는 것과 비평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펠드먼이 이야기한 미술 비평은 총 4단계로 나타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단계는 서술의 단계예요. 작품을 외형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작품에서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볼 때 작품의 제목,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이름, 그리고 작품의 크기, 어떤 재료로 작품을 그렸는지, 그리고 또 작품을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인물하면 인물이 몇 명이나 그려져 있는지, 때로는 풍경하면은 어떠한 풍경을 그렸는지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서들을 서술의 단계에서 우리가 감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약해서 보면은 작품의 제목, 또 작가의 이름, 또 작품 크기, 또 재료, 그리고 외형적인 단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품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실제로 한번 작품을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작품 감상할 것은 제목은 메두사호의 뗏목이에요. 메두사호의 뗏목은 테오도르 제리코라는 프랑스 작가가 그림을 그렸고요. 이 작품은 낭만주의 화파의 그림이에요. 이 낭만주의의 이러한 미술사 유파는 우리가 2학기 서양미술 수업에서 하나씩 한 유파씩 그 흐름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제작 연도는 1819년이고요. 재료는 유화, 캔버스의 유체로 그려져 있어요. 크기는 491 곱하기 716으로 굉장히 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을 이렇게 서술의 단계에서 작품의 옆에 있는 내용을 캡션이라고 하는데 그 미술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여기까지고 외형을 살펴보면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눈으로 봐도 10명 이상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인물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극적인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 급박한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요. 가장 위에 있는 인물이 옷을 흔들고 구조 요청을 하는 것 같고 이들은 바다 위에 있어요. 그리고 부셔져 있는 그런 나무 뗏목 위에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서술 단계의 감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번째 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째 단계는 우리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석의 단계는 어떤 것을 바라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술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라는 단원을 배웠어요. 미술의 기본
언어라고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거기에서 조형 요소는 뭐였죠? 네, 점선, 면, 형색, 명암, 질감, 공간 이런 것들을 조형 요소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조형 원리는 어떤 거였죠? 네, 동세, 균형, 비례, 통일, 율동, 리듬감 이런 것처럼 조형 요소를 토대로 우리가 화면에 보여지는 효과를 조형 원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작품을 토대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바라보는 단계가 분석의 단계예요. 그러면 조형 요소, 조형 원리를 우리가 작품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조형 요소 간단하게 써보면 점선, 면, 형, 색, 질감, 명암, 공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거면 원리는 뭐냐면 동색, 움직임, 균형이 나왔으면 비례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통일, 조화도 있었어요. 그리고 율동, 리듬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분석의 단계예요. 그러면 작품을 볼게요. 자, 이 작품에서 우리가 조형 요소를 한번 찾아보면 일단 우리가 색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색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많이 사용했고 또 갈색, 이런 어두운 톤의 갈색을 검정과 같이 곁들여서 사용을 했어요. 하늘을 보면 구름이 푸른색, 우리가 많이 그림에서 봐왔던 푸른색의 하얀색의 그런 하늘이 아니라 갈색 톤의 어둡고 그 다음에 검정색의 회색빛 그러한 어두운 하늘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파도가 치는 이 모습에서도 거의 회색빛의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인물의 톤을 보면 갈색 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노란빛이 또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육의 모습들이 극명한 명암 대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밝은 것과 어두운 색이 한꺼번에 있으면서 입체적인 그러한 인물의 표현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조형 원리에서 한번 동세를 볼게요. 움직임이 잘 나타나요. 파도의 일렁임, 파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인물이 아까 말했듯이 손을 흔들면서 옷을 휘날리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쓰러져 있어요. 죽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 그거에 대해서 절망적인 그런 인물들의 제처가 잘 나타나요. 그리고 인물들의 그러한 근육과 그 몸은 거의 크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 화면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등신대로서 그려졌어요. 그래서 비율과 이런 그 조화가 인물의 그 비례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 있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명암 대비가 극명하다. 그 다음에 인물의 그 표현이 근육의 표현이 굉장히 잘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바다 위에서 난파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한 공간이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자, 해석의 단계예요. 자, 펠드만의 미술 비평에서 첫 번째는 서술이에요. 서술의 단계, 두 번째는 분석의 단계, 세 번째는 해석의 단계예요. 그럼 이 해석의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요. 작품에 대한 느낌, 감각을 설명을 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작품을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든다, 이 작품을 보고 어떠한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보고요. 또한
느낌, 감정을 표현하고요. 또한 이 작품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맥락을 보는 단계예요. 이 맥락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작품의 미술사적인 맥락을 볼 수가 있고요. 시대적 맥락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또 하나 보자면 작가의 맥락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미술사적 맥락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 서술 단계에서 선생님이 낭만주의의 그림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러면 이 작품이 미술사적으로 낭만주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술사적으로 어떠한 맥락을 갖고 있는지, 이전의 사조가 어떻길래 이 낭만주의 작품이 드러났고 이게 왜 낭만주의 작품이라고 이름 불러져 있는지,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바라보는 게 미술사적 흐름을 바라보는 게 미술사적 맥락이라고 하고요. 시대적 맥락은 이 작품이 어떠한 시대에 그려져 있는지, 어떠한 것을 배경으로 하는지라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적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작품을 봤을 때 1819년이라고 했어요. 이 작품은 1819년도라고 했어요. 이 작품이 1819년도에 어떠한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졌을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감상하는 시간이 이 해석의 단계예요. 자, 그럼 작가의 맥락을 보면 이 작가가 왜 이러한 작품을 그리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작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또 작가의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해석 단계에서는 작품을 바라본 감상자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맥락을 읽는 것인데, 이 맥락은 미술사적인 맥락도 되고 그림이 그려진 시대적인 맥락도 되고 작가가 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작가의 맥락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해석의 단계예요.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작가가 왜 이러한 것을 그려졌는지,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작품을 토대로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는 게 해석의 단계예요. 그러면 한번 작품을 해석해 볼까요? 자, 이 작품을 처음에 봤을 때 선생님은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구나,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 작품을 봤을 때 바다 위에 있고 파도가 치고, 파도에 비해서 이 뗏목은 굉장히 빈약해요. 위태로워 보여요.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의 단계에서 이러한 감상을 했다면 두 번째, 맥락을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우리가 미술사적으로 이전에 있던 유파와 다르게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유파예요. 낭만주의는 작가의 감정이라든지 그 시대의 인물들을 표현을 할 때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그러한 유파예요. 그리고 시대적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메두사호의 뗏목은 실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메두사호가 난파가 되었어요. 난파가 돼서 그 선원들이 많이 죽고 살아난 그런 몇 명의 선원들이 뗏목 위에서 위태롭게 자신이 살기 위해 구조를 요청하던 그런 실제 사건이에요. 이 작가는 메두사호의 뗏목에서 살아난 그 선원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살아남았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인육을 먹기도 하고 서로가 살기 위해 살생을 하기도 하고 구조 요청을 했던 그런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제리코가 이렇게 작품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분석의 단계에서 색을 어둡게 사용하고 또한 움직임의 동세가 잘 드러나는 것이 이러한 극적이고 어두운 분위기를 미술로서 표현을 했고 또한 위태로운 그러한 분위기를 동세가 잘 드러나는 그런 명암 대비를 사용을 했고 또한 인물들의 군상들이 점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요. 아까 분석의 단계에서 선생님이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먹었는데 구도는 피라미드 구도예요. 피라미드 구도는 위에 인물이 적고 밑으로 갈수록 인물이 많아지는 흔히 말해 삼각형 구도라고 해요. 이런 삼각형 구도는 동세를 잘 나타나고 지금 말하는 이 해석 단계에서 위태로운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 화면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메두사호의 뗏목을 실제 사건을 이렇게 화면에다가 구성을 했어요. 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그 인물들이 느꼈던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그리고 서로가 살생을 하고 죽이고 또한 그 인육을 먹은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그림 속에 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해석의 단계에서 이렇게 감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판단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판단은 첫 번째는 자신이 감상자의 판단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술사적 판단이에요. 이거는 미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평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펠드먼의 미술비평에서 위에서부터 차례로 작품을 감상을 해봤어요. 서술의 단계에서는 작품에서 어떠한 것을 읽어내는지, 분석의 단계에서 또 해석의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위에서 차분히 작품을 감상을 해봤을 때 이 작품은 이렇게 평가를 내려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단계가 이 판단의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보고 그냥 처음에 느낀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을 평가하는 단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다 보았을 때 그랬을 때의 감상자의 판단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적인 가치 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두사호의 뗏목을 우리가 판단을 해봅시다. 이 작품은 제리코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것은 실제 사건을 토대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한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 사실적인 요소가 어떤 게 드러날까라고 하면 첫 번째는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인물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됐다는 것에서 두 가지의 사실적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작가가 굉장히 큰 캔버스에다가 그렸어요. 더욱더 실제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감상자가 이 작품을 보고 이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감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작품을 이렇게 실제 사건을 드러내거나 또 작가의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는 일이 거의 드물었어요. 하지만 이 작품은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으로 작가의 감정을 이렇게 화면에다 표현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품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낭만주의 미술로서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펠드문의 미술 비평을 토대로 작품 감상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가 앞으로 등교를 해서 미술 수업에서 이런 감상 수업을 할 텐데, 감상 수업을 하면 어떻게 작품 감상문을 써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서술, 분석, 해석, 판단의 단계로 작품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돼요. 또 해석에서는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은 작품을 보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작품의 작가를 잘 모르거나 또 시대적인 맥락을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미술서적을 통해서 이 작품의 미술사적이고 시대적인 맥락을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감상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펠드문의 미술 비평을 배웠는데, 등교를 해서 감상문을 요 단계를 생각을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